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죠? 정수라는 것과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잖아. 그럼 유리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정수에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식, 다항식. 그러니까 x가 이제 분모 쪽에 들어가게 되면 분수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리함수라는 것도 다항식이라는 것은 유리함수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걸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아닌 것, 즉 분수, 다항함수라 적어야 되는데, 다항함수, 그 다음에 분수함수, 이렇게.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분수함수를 일컬어서 유리함수라 보통 많이 말은 합니다. 근데 다음 중 유리함수인 걸 찾아라 이런 말이 있으면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랑 전부 다 찾아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가 있다. 이은 gx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다. 디귿 hx는 x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음 중 다항함수는 기억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고, 다음 중 유리함수는 전부 다 유리함수가 된다라는 거. 다항함수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y는 fx가 있어. 이 fx라는 것은 x에 관한 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y는 fx가 되어 있으니까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결정이 될 거다. 그래서 저거를 함수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fx가 다항식이면 그냥 다항함수, 분수식이면 분수함수, 유리식이면 유리함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리식일 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하자. 그 유리함수라는 거 안에 다항식이라는 거,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다항함수라 그러고, 다항함수랑 분수함수, 분수 형태가 나오는 것들을 다 합해서 그냥 유리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숫자를 요 x분의 1이라 썼을 때 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왜죠? 분모가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게 항상 기본적인 숫자의 조건인 거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정의역으로 그냥 잡아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분모가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첫 번째 0이 되면 안 돼. 두 번째 거는 디귿은 x가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거고, x가 0이라도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라. 그래서 식을 쓸 때 x분의 x제곱이라는 것과 x라는 게 주어져 있대. 이 두 개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거는 분모에 x가 들어차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x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약분하면 그냥 x라고 볼 수는 있지만 0은 되면 안 돼요. 밑에 건 그냥 x니까 0이라고 상관이 없는 거야. 둘이 다르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분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제일 밑에 줄에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냥 간단하게 분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분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더라. 다음 내용 보기 1번. 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찾으래. 1번 돼요, 안 돼요? 돼요. 2번, 3번. 3번은 뭐지? 그냥 다항함수인 거야. 몇 차 함수? 1차 함수.
정의역을 구하세요. 1번 0이 아닌 실수, 2번 2분의 1이 아닌 실수 전체. 됐죠? 자, 정의역이라고 해가지고 1번 답을 정의역을 x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적으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왜요? 왜요? 정의역이란 질문이 뭐냐? 집합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반드시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정의역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구분해야 돼. 서술형에서는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같은 거 다른 거를 찾아보자. 1번 fx라고 하는 것이 x 빼기 1분의 x 빼기 1에 x 더하기 1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x 더하기 1로 하면 되겠지. 그런데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닌 실수에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식을 변형한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식 자체에서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기본 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이 되면 안 돼.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y는 x 더하기 1을 그리는데 뭐를 제외해야 돼? 1일 때의 점은 구멍을 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다. 자, 두 번째 거는 뭐야? 여기 구멍을 뭐 한 거야? 채워준 거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의역이 다르면 그냥 다른 함수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x가 1이 아니라면 저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거 분모가 0이 돼야 안 돼. 자, x의 제곱 더하기 1이란 항상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니까 분모가 0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별 신경 쓸 거 없이 fx는 x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됩니다. 따라서 f나 g는 어때요? 식이 일치하는 거니까 f랑 g랑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유리함수. y는 x분의 k. y는 x분의 k. 언제 배우는 거야 이거? 반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중1 때 배우는 거예요. 얘를 뭐만 하면 평행 이동만 하면 우리가 배우는 영역에 있는 유리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반비례 그래프 중1 때 배웠던 내용을 살짝 생각해 보자. 반비례란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다. 다시 말해서 반비례라고 하는 것은 y는 x분의 k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x를 넘겨줘가지고 xy 좌표의 곱이라는 것이 항상 k라는 것으로 일정한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k라는 것이 과연 양수라면 어떨까?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 그려지더라? 1, 3, 4분면에 그려지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양수니까 xy가 부호가 같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질 거다. 이때 자, 어떤 점을 잡았어. 이 점을 임의로 a,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든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인 거잖아. 두 좌표의 곱이 뭐더라? k로 일정하더라. 그 좌표란 요 길이를 a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고 요만큼 길이를 b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넓이가 어떻다? k다 이런 뜻이 된 거야. 그럼 또 다른 임의의 점을 또 잡아서 사각형을 그려도 넓이가 얼마다? k다. 또 다른 점을 잡아서 넓이를 생각해도 얼마다? k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이 k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여기 사각형의 넓이들이 계속 커지겠지. 맞나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파란색보다 k가 더 커지면은 더 멀리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지는 곡선의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k가 음수라면 몇 사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자,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라는 것이 있어. Y는 X분의 4라는 걸 대충 그려볼게요. 자, X에 1 넣었을 때 4, 2 넣었을 때 2, 4 넣었을 때 1 형태로서 양수점만 그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자, 얘가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0이라는 거에 가까워지고 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선의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고 이름 붙일 거다? 점점 가까워지는 기준이 되는 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얘가 y축에 점점 붙어가겠지. 그래서 y축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근선이 무슨 상태야? 직각인 상태지. 그러면서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 3, 4분면에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있다는 말인 거야. 그러면 한 쌍이 그려지고 있지. 곡선이 한 쌍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점근선이 직각이니까 요건 또 특이하게 직각쌍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말을 씁니다. 되겠지요? 그 다음 여기 1,4, 2,2, 4,1이 있다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항상 점들이 보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곳에 점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원점 대칭으로서 이렇게 그렸다면 원점 대칭으로서 이렇게 어이구 큰일났다. 네, 그냥 하자.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래프 자체가 뭐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칭성. 대칭성. 뭐의 대칭? 원점의 대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으니까 XY 자리 바꿔봐. 요걸 하는 게 좋겠네. XY 자리 바꿔봐. 뭐 식이 크게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지. 똑같지? 그럼 이거 자체적으로 Y는 X의 대칭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Y는 X의 대칭이다. 되겠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거에 대칭을 하면 뭐지? X 자리엔 마이너스 Y를 넣고 Y 자리엔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 식을 변형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어. 어차피 XY는 K로서 식이 똑같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도 이 그래프는 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반드시 대칭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됐어요. 점근선. 항상 하나, 점, 직선 세 가지의 대칭이다. 그래서 원점과 Y는 X, Y는 마이너스의 대칭이 되는 직각쌍곡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 사각형의 넓이들은 뭐라고? K 하지만 절대값 K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절대값 K가 클수록 사각형의 넓이는 넓어질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조금씩 더 멀어지는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 자, 1대1 대응이 돼요. 뭐만 빼면 X가 0인 거 제외하고 Y가 0인 걸 제외한다면 이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뭘로 잡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식이라면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Y도 0이 아닌 실수 전체로 정의역과 공역을 잡아버린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역함수를 구해보면 돼요. 자, 자기 자신이 y인 x의 대칭이 되므로 이거는 역함수가 곧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금씩 뒤에 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점근선 영어는 모르겠고, 어쨌든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두 개가 점근선이다 라는 거. 점근선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k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더라?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림 형태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보기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x축, y축. 자, 1번 몇 사분면? 1, 3, 4분면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좌표 1, 2, 3, 4 뭐 이 정도 잡을게요. 간격을. 자, 1,2를 지날 거니까 1, 2 이 정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면 되더라. 그럼 반대쪽에도 대칭이 되게 대충 너무 대충인가? 어쨌든 이렇게 그려서 1번 지나는 점 한 개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뭐 잘 그렸다 합니다. 자, 2번 마이너스 x분의 1 얘보다 원점에 조금 더 가까워야 되겠지. 그죠? 자,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 마이너스 1,1 잡아 놓으면 2번 그래프가 완성. 3번 그래프는 마이너스 x분의 4 분자가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주어진 그림들보다 훨씬 크지요. 즉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 이 정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그럼 3, 4분면, 4, 4분면 쪽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점 하나 정도 마이너스 2,2 잡으면 잘 그렸다. 마지막 네 번째 거는 얘가 y는 x분의 k라는 게 있는데 k가 2분의 1일 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즉 이거를 x분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x의 개수를 1로 잡았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이 k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주어진 그래프 중에서 제일 작아. 그럼 1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거의 붙어서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지막하게 거의 붙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점 잡아서 뭐 1,2분의 1 한 개 정도만 잡아주면 잘 그렸다. 됐니? 뭐 그리다 보면 이래 그리는 애들 있거든. 요런 그리라면. 하지 마라. 점근선 지켜줘야 돼요. 선 있으면 붙어서 오다가 요렇게 가는 느낌. 돌리면 안 된다. 아시겠지요? 네 번째 문제. 자, ABC 그래프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A 부호, 음수 B, C, D. 자, A 같은 경우 절대값이 원점에서부터 좀 더 멀습니다. 그죠? B 쪽에 있는 것보다. 그럼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더 작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B, 얘들은 0보다 작은 거. 0보다 큰 건데 C가 원점에 가까우니까 C가 좀 작고 D가 제일 클 거다 이 말이 된 것이. 그래서 0은 필요 없으니까 제끼시고 A, B, C, D 순 1번 되겠네요. 다음 유리함수 표준형. 자, 이제부터는 뭐 평행이동 이런 거 언급이 없어. 상할 때 마지막 단원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했다 이거 그지?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그래프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대해서 언급은 뭐 알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책에는 정리를 해놨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게 있다면 뭐라고 해석을 하자? y는 x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평행 이동을 한다는 것은
모든 속성들이 다 같이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녀석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는데 X축이라는 것이 Y는 0이라는 식이고 Y축이라는 것은 X는 0이라는 식이단 말이야. 얘를 기준으로 K 값에 의해 가지고 양수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더라.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더라 라는 뜻이 될 거잖아. 맞지요? X축, Y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가래. 그럼 이 점근선이 뭐가 돼? X는 P가 된다는 뜻인 거야. Y는 0이라는 거. 인마는 뭐 아래 위로 이동해봤자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좌우로 이동해봐 변화는 없는 것이고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이동했으니 점근선이 뭐가 돼요? Y는 Q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점근선은 요거다는 뜻인 거예요. 인마가 0이 되게 하는 식 자체가 점근선이다. Y는 Q라고 하는 것이 점근선이다. 됐어요? 점근선이라는 게 주어졌다. K를 양수로 가정해버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뜻인 거예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됐지요? 그럼 이 점이 뭐야? P, Q다 이 말이야. 그럼 주어진 이 그래프는 뭐를 기준으로? P, Q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그러면 Y는 기울기는 1이야. X-P 플러스 Q라는 직선의 대칭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Y는 마이너스의 X-P 플러스 Q 요 직선에도 대칭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인 게 핵심이야?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기울기의 핵심입니다. 대칭이 되는 직선이라는 것의 기울기는 1과 마이너스 1이다. 요거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의 대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읽어볼까요? 자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이동한 것이다. 자 정의역은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니까 X는 P가 아닌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Q가 아닌 실수 전체. 그래서 공역도 치역이랑 똑같이 잡아야 우린 1대1 대응이다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점근선 X는 P, Y는 Q. 이 식에서의 점근선이다. 그 다음에 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풀마 1인 거에도 대칭이다. 지금 봐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평행 이동을 했대. 자, 점근선, 그 다음에 대칭, 점 대칭, 선 대칭. 이 세 가지가 그래프를 우리가 해석할 때 핵심적인 요소로서 계속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지요? 여기서 K 값이 같으면 PQ에 관계없이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때 특징은 X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는 1로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개수를 1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Y는 뭐 5X 플러스 9분의 7 이런 게 있대.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분자 분모에 5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다. 마이너스 5분의 9만큼 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설 넘어가시고 이건 꼭 잘 알아야 되고 자 점근선의 방정식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이런 건 솔직히 X축, Y축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근선 X는 4랑 Y는 3이 될 거야. 소연이 맞나? 그러면 X는 4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놓고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놓고 저 K자리 분자에 2밖에 안 되잖아요. 양수지? 그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이제 X축, Y축 그려야 되겠지, 당연히. X축, Y축이 있어. 이렇게 4. 그 다음에 Y는 3. 이쪽 대충 그려놓고 이쪽 그릴 건데 X에 0 넣어봐요.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3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 2분의 5. 요가 3이니까 2분의 5, 이 정도 조금 밑에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대충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점의 좌표가 뭐? 0,2분의 5. 자, 이 정도만 그려놓으면 잘 그렸다 하는 거야. 되겠지? 상황에 따라 좌표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좌표축이 필요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와 이렇게 그려야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주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빼기 2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 x는 y는 이 학생들 대답 좀 하자. 틀려도 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 y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있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점근선의 기준으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래. 어디? 2번 영역과 4번 영역에 그리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걸 생략을 할게. 자, 유리함수.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일반형이라 생각하시고 요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점근선을 바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마 이거를 표준형, 얘를 일반형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그래프에서 도형을 나타내는 식에서 표준형이라 하면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표현이 될 때 우리는 표준형이다. 수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 점근선 다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여기서 점근선 알 수는 있지만 요 녀석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좋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변형을 해서 우리가 쫓아가면 됩니다. 이걸 외워도 상관없지만은 변형을 해서 쫓아가는 연습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거다. 그런데 요거는 압시다. 점근선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도록. 자, 봐요.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는 것을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 거야. 숫자를 먼저 해볼게요. y는 2x 더하기 3분의 4x 빼기 7이라는 것이 있대. 그럼 분모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의. 자, 분모랑 똑같은 2x 더하기 3을 일단 달아 놓습니다. 그럼 분자는 변화하면 안 될 거잖아.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되겠어? 2가 곱해지면 4x가 맞춰집니다. x만 맞춰. 상수를 보면 6이죠, 밑에 거. 근데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 그럼 빼기 13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해서 4x 빼기 7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자? 2x 더하기 3으로 나누자라는 뜻과 같은 거야. 실제 이 녀석의 식의 뜻이 나누라는 뜻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2 그리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13. 그럼 우리가 그 1학기 때 했던 나머지 정리 파트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을 얘로 나누고 몫이 이고 나머지가 이게 됐다는 뜻이 4x 빼기 7이라고 하는 것은 2x 더하기 3으로 나눠서 몫은 2야 나머지는 13이야 라고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그냥 대략적으로 바로 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끼워 맞추기로 해가지고. 개수 비교법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 쓸 수 있겠어? 얘, 분의 얘라고 따로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얼마예요? 2. 그럼 뒤에 플러스 2 적어놓고 2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3이라 쓰면 표준의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됐다. 이 말이 된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분모가 0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점근선이야. 점근선 y는 2.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점근선 x란 분모는 안 변하는 거거든.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c분의 d가 바로 점근선이 나와. 그 다음에 y는이 중요한데 y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바로 점근선이에요. 이렇게. 자, 변형을 하면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줄 거야. 뭐를 곱해줘야 되겠어? a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c분의 a를 곱해줘야 돼. 더하기 뭔가가 붙어 있겠지. 그죠? 그럼 각각 분모에다가 cx 플러스 d, cx 플러스 d를 넣을 거야. 자,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여기란 뜻인 거야. 그치? 요거 계산은 뭐지? 이거 계산하면 약분 퐁 해가지고 그냥 c분의 a가 뒤에 더해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위치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1차식분의 1차식이 있을 때 1차 개수분의 개수 c분의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y는 c분의 a가 바로 하나의 점근선이 될 수 있더라.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요 식을 예를 들어서 줬잖아. 그래서 점근선은 바로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y는 얘분의 얘니까 그냥 2 하면 끝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요? 저건 알고 있자. 그래야 쉽기 때문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2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또 대칭이다. 바로 알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도 대칭이다. 이걸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좀 편합니다. 다음 거. 점근선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라.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보자마자 점근선부터 x는 2, y는 1. 소연아, x는 점근선 1, y는 y는 2. 방금 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얘분의 얘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말자. 별거 아닌 거. 한 개 한 개 쌓여서 자라게 되는 거야. 자, 표준형 만듭니다. 1번 y는 x 빼기 2분의 분자에 뭘로? 그냥 무조건 x 빼기 2를 쓰세요.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만 맞춰봐. 1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상수항을 그냥 변형해서 더하면 됩니다. 더하기 얼마? 3. 따라서 바뀌어라. 얘 더하기 얘 식으로. 그럼 뭐라 쓸 수 있죠?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써자. 그래서 점근선 x는 2, y는 1.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래. 그냥 y는 1, x는 2 해가지고 요 위에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나? 두 번째. y는 x 빼기 1이죠. 분자에 뭐라 쓰겠어? x 빼기 1 해놓고 2를 붙여주자. 그러면 상수항은 빼기 2인 상태지. 얘를 만들어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뭐라 쓰자?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이쪽부터 써놓고 더하기 2. 됐어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뭘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점근선에서 1, 3 쪽에 그릴 건지 2, 4 쪽에 그릴 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식을 보면은, 자, 그래프가 점 3,0을 지나고 점근선이 두 직선 저거라고 했을 때, 점근선이 뭐라고? 이거래. 그럼 딴 거 보지 말고 점근선만 보고 우리가 식을 바로 세워야 돼. x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y는 x 더하기 1분의 꼴이다. 이런 뜻이겠지. y는 1이라는 점근선이니까 뒤에 더하기 1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아직 여기는 모르니까 모르는 거 그냥 k 적으세요. 처음 모양 그대로. 이때 뭐를 지나? 0,3을 지나. 그럼 얘가 0,3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3이란 k 플러스 1이다. 아, k는 이겠네. 따라서 식이 y는 x 더하기 1분의 2 플러스 1이 된 거야. 그럼 pq, k 다 나오게 됐네요. 그치? 두 번째, 요런 모양이네.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요거를 지난데 점근선을 줬어.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준의 형태를 먼저 찾은 다음 임마 이걸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 x 더하기 1분의 k 해놓고 요걸 보고 마이너스 2겠네. 뭐를 지난다고요? 0,1을 지난다고요. 그치? 대입 1은 k 빼기 2 맞나요? k는 3이다. 그러면 식이 y는 x 더하기 1분의 3 빼기 2라고 완성이 됐어. 누구랑 같을 건데?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 말 아니가. 통분 정리만 하자 이 말입니다. 분의 3 빼기 2에다가 x 더하기 1이 곱해진다 이런 뜻이겠지. 통분하면.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완성이 된 거야. 따라서 x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게 뭐다? C. 요 녀석이 A. 요게 B.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유료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구하기. 우리가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공부했던 거 따져보면 y는 fx라는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여차 해가지고 x는 gy꼴로 만들어서 마무리 y는 x에 대칭하자라는 거죠.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y는 x에 대칭해가지고 y는 gx꼴로 만드는 게 역함수 구하는 원리다. 그래서 구해보자. y는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라는 것이 있대. 이걸 x 눈으로 만들면 돼요. 자, 넘겨. axy 더하기 by는 cx 플러스 d더라. x 눈으로 만들 거니까 axy 빼기 cx는 마이너스 by 플러스 d가 되더라. x 눈으로 만들 거니까 x로 묶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x는 이렇게 된 거지. 마무리. y는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로 완성이 된 거야. 여기서 보세요.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AD는 어때? AD 쪽은 똑같아. 뭐가 바뀌죠? 얘랑 얘가 어때요? 얘가 어때요? 부호 바꾸면서 자리 바꿔주면 바로 끝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편하게 우리가 역함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요? 자, 뭐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역함수를 구해보자. 어이구. 일단 가장 기본으로 갑니다. 뭐 xy 빼기 y는 2x 더하기 1이다.
xy 빼기 2y는 y 더하기 1이다. 그러면 y, 이거 어디 있노? 여기 잘못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y 빼기 2에 x라고 하는 것이 y 더하기 1이다.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y 빼기 2분의 y 플러스 1일 거다. 따라서 xy 자리 바꾸면 되니까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y는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1일 거다. 되겠지요? 자, 아까 구했던 요령을 보면 얘랑 얘는 그대로 두시고 이거 부호 바꾸고 이거 부호 바꿔서 자리 바꾸기. 그럼 분자 쪽에 1, 분모 쪽에 마이너스 2. 그럼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만약에 서술형에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했는데 공식 같은 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두 번만 해보면 그냥 무조건 하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조금 다른 거를 생각 못 하겠다. 넘어가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자, 당연히 분모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C는 0이 안 된다. C가 0이라면 분모에 X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다항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두 번째로 AD-BC가 0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D-BC가 0이 안 된다. 자, C가 0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C가 0이 아닐 때 뭐 이렇게 있대. 뭐고? 표준형으로 만든 거야. 표준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랬더니 요게 지금 분자에 얹어져 있는 건데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상수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라고. C가 0이 아니니까 분자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표준형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되면 써보자. cx 플러스 d분의 분자가 ax 플러스 b였는데 표준형 만들기 위해서 cx 플러스 d를 해놓고 곱하기 a를 만들어야 되니까 c분의 a가 곱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 뒷부분의 상수가 c분의 ad라는 게 추가가 됐거든. 그러니까 c분의 ad라는 것이 빼져야 없어지는 거고 플러스 b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요거 분에 이거를 적용해서 표준형으로 써보면은 cx 플러스 d분의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 더하기 c분의 a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리함수래. 그럼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ad 플러스 b가 0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마이너스 c를 곱해가지고 ad 마이너스 bc라는 것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자, 유리함수의 대칭성과 역함수의 점근성. 이게 유리함수의 대칭성. 나는 유리함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 보자. 2차 함수에서도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칭축이라는 것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축 항상 잘 생각을 하자. 점대칭, 원점대칭, 선대칭, 기울기가 풀마 1인 거 요걸 핵심으로 가지면 됩니다. 그럼 평행 이동했을 때니까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원래 원점을 지나는 거였는데 평행 이동한 만큼의 그 점을 지나면 된다는 뜻인 거거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다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밖에 안 되는 거고 점근선이라는 것이 x는 p이고 y는 q가 되는 거고 점근선 y는 q, x는 p, 교점 여기가 바로 이 녀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 0,0의 역할을 평행이동 했으니까 p, q 그래서 p, q의 대칭이다. 두 번째로 어디의 대칭?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 이 점을 지나면서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대칭
대칭은 몇 가지? 세 가지. 꼭 잘 기억합시다. 대칭성, 요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역함수 구하면 되니까 뭐 넘어가면 됩니다. 보기 9번. y는 x의 대칭일 때, 아니 직선이 이거의 대칭이래.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p, q라고 하는 점의 대칭,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p 플러스 q라는 건데 얘가 뭐예요? x가 되는 거라며 그냥 pq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y는 q라는 게 있고 x는 p라는 게 있는데 요 직선, 이 기울기 1인 직선인 거잖아. 이거의 대칭이라 그랬다. 근데 y는 x래. 즉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는 거다? y는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점근선을 한번 적어봅시다. x는 1, 또 y는 점근선 a.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a는 1이다. 끝났다 이 말인 거야. 됐어요?